반도체 CXL이 대세, 따라가기 벅찬 반도체 투자. 야, 진짜 제목 잘 지었습니다. 따라가기 벅차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 모르고 갑자기 10%, 20% 올랐다가 또 약보합으로 쉬어버리고, 야,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다 하니까 그 안에서도 테마성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CXL 규모 예상, 시장 규모, 디램 비중, 욜그룹에서 나온 건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XL 관련주 오늘 주가 등락률 보니까 오킨스전자 상한가, 네오셈 15%, 코리아 서키트 4%, 퀄리타스 요거는 또 마이너스, 파두 아직 안 죽었네요. 4% 마이너스, 엑시콘 3%. 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CXL 지금 아까 종목들 쫙 말씀드렸는데 투자 긍정적이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입니다. 황희연 팀장님 O, 유창희 대표님 O. 둘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요거 CXL이 뭔지를 간단하게만, 이미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황희연 팀장님. 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들어오는 연산을 링크를 많이 달아서 많이 좀 분배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스터디가 많이 덜한 상태인데 HBM이 용량이 더 커지면 네. 부피도 커지고 네. 좀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네. 한계가 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라는 게 이제 CXL로 나왔었어요. 저는 사실 현업자한테 들었거든요. 한 서너 달 전부터. 네. 그래서 이제 HBM 어디까지 갈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다음은 CXL입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색했을 때 자료가 사실 거의 없어, 전무했었습니다. 거의 반도체 관련 리포트를 쭉 훑어봐도 정말 한두 줄 있는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올 12월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뭐 이렇게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일단 제가 원고에는 X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뭐 O로 바꿨거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나 오늘 네오셈이나 올라가는 주가 퍼포먼스들을 보면 뭐 한미반도체 초기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똑같이 후공정이기도 하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손절매라던가 뭐 우리가 손실을 좀 볼 수 있더라도 한미반도체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엄청 비쌌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오셈 이런 것도 보면 내년 추정치도 없고 사실 굉장히 비싼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월 한정까지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1월 한정까지는. 그래서 요게 지금 실체는 있습니까? 왜냐면 실체는 있죠. HBM도 사실은 하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서도 한미반도체만 봐도 그게 아직은 뭐 실적으로 확실하게 파바박 찍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뒤에 있는 CXL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HBM보다 더 멀리 있는데 언제 찍힌다는 거야?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물론 다음번 분기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이따가도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AI 헬스케어 뭐 앞으로 몇 년 뒤에 조단이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한다고 하면서 확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무조건 뭐 지금 당장 이게 실체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엔 우리가 막연히 테마로 보기에는 기사들이나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상표 출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연내나 내년 초에 양산한다라는 계획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 맞죠. 당연히 성장주 개념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2030년에 뭐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땡겨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땡겨오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사실 너무 꿈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저 순으로 가는 겁니까? HBM이 일단은 붐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그 다음 CXL입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그게 원래는 맞죠. 그래요? 네, 맞죠. 예, HBM이 되어야 온디바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온디바이스를 구동을 하려면 기존의 전통적인 디램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네. 어느 정도 기술이 더 성장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 연산이 필요하게 되면
HBM이 이제 너무 부피가 커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해지니 이제 그 다음 버전인 이제 CXL로 가는 거죠. 아하.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너무 미래에 있는 거를 땡겨오고 나서 또는 이게 한번 어느 정도 이런 테마나 이제 모멘텀들이 등장하면 한번 올라갔다가 주가 쉬었다가 다시 가는 영역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CXL이 저도 처음에는 약간 아직은 좀 먼 기술이구나 개념만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이나 이거 찾아보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일상생활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HBM이 최근 2, 3년 동안 우리 훅 들어왔던 것처럼 CXL도 지금 한 2, 3년 안에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레오셈 같은 종목이 똑같은 후공정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코리아 서킷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키스전자나 뭐 퀄리테스 반도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종목이 진짜 대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올 작년 이맘때쯤에 한미반도체의 느낌도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한미반도체도 한 10,000원 초반대에 있던 게 한 2만 원까지 가니까 그때 이거 어떻게 사 비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세가 났던 것처럼 지금 CXL이라던가 뭐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네. 성장주들은 너무 많이 머리를 몰입해서 스터디를 하면 사실 큰 시세를 내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성장주가 추세를 타고 관성이 붙으면 말 그대로 추세 순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 따지면은 수익 그렇죠. 못 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전략적으로 어떻게 반도체를 접근해야 되는 건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뭐 내일이나 뭐 산다고 하면 뭐를 어떻게 뭘 사야 되는지 한번 사심 없습니다. 예, 감정 빼고 지내야 합니다. 내일 산다고 하면 요거 뭐를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유창희 대표님. 뭐 리딩하라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반도체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진짜 뭐 다른 분들도 자주 말씀하셨을 거고 저희도 자주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다가 댓글로 이상한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약점이 없다라고 반도체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HBM이면 HBM, 그러니까 그 오픈 AI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이런 부분들인데 예전에는 약간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가면은 어디는 눌리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이제 약간 하모니처럼 아우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지 이게 맞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온디바이스 AI가 단순하게 스마트폰에만 입혀지는 게 아니라 이게 차량용 반도체로도 같이 입혀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가전에도. 그렇죠. 가전에도 입혀질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가려면 통신 이런 게 다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를 접목시켜서 좀 더 자율주행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또 온디바이스 AI로 가서 나만의 개인 비서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이 디바이스로만 가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오픈 AI가 같이 접목이 되면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같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예전에 못 갔었던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HBM이라든지 서브용 DDR5 관련돼서 움직였을 때 전혀 못 가던 기업들이 기판 혹은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IT 업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IT의 어떤 그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환매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너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고점대에서 약간 에너지를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이런 흐름들은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최소한 내년에 CES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반도체 관련된 시장이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면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매가 이어지면 따라다녀요? 어떻게 해요? 일단 따라다녀야죠. 따라다녀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가격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 오면 난 매수하겠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 혹은 반대로 나는 이 매물을 돌파시키면 매수하겠다 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알람을 걸어놓으셔야 돼요. 알람이 딱 뜨면은 그때 보고 내가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죠. 아하. 오케이. 종목은요? 종목은 일단은 저는 이제 기판 쪽에서
워낙에 최근에 다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좀 못 간 종목을 좀 본다라면 TLB 같은 경우도 좀 힘을 좀 모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기판 수요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라면 네. 뭐 한 3만 원 정도까지 어떤 단기 목표가는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실 때 이렇게 좀 몇 달 동안 이렇게 힘을 에너지를 좀 모은 수렴을 좀 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렴 상단을 돌파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 그저께죠. SFA 반도체가 이런 모습을 띠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뭐 다른 몇몇 기업들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 패턴에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LB. 그 솔리마르님께서 고점 기준은 어떻게 판독하냐고 물어보셔서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요 정도면 고점이다. 요 정도면 팔아야겠다. 요 정도면 수익 챙겨야겠다.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차트로 본다라면 네. 뭐 상단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 조정이 좀 큰 음봉이 한번 나왔다든가 아니면 좀 윗꼬리가 긴 그런 기업들이 나왔을 때 네. 그랬을 때는 좀 고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꼭 네오셈이 못 간다는 뜻 아니에요. 전 네오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네오셈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영망치형이 나왔죠. 어. 그러면서 거래량도 최근 이틀 올라왔을 때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배 이상 나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 신호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롱은 역시나 차트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어떤 뭐 실적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한테 한 3분 남았는데 타이트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목 주신 거는 아까 전에 HPSP, 제우스, 테크윙 이렇게 주셨고 여기서는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종목 주셨네요. 네. 한 두 개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HPSP, 제우스, 테크윙, 심텍 코리아 서키트, 지금 HPSP 흡프스프는 흐프스프? 지금 시간에서 한 5% 나오기 때문에 예. 내일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사실 조금 매도 신호가 될 것 같아요.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 갭상승은 주식이라는 게 한번 빵 뜨고 나서 거기서 팔면서 쭉 내려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기 시세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최근에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쉬는 거 있는 종목 중에 테크윙. 네, 테크윙. 그다음에 HLBM에서 제우스. 제우스도 괜찮고요. 일단 하이닉스는 기본 깔고 가야 됩니다. 네, 하이닉스 깔고 가야 되고요. 하이닉스 깔고 하고. 네. 하이닉스 18만 원? 네? 내년? 어디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오늘 유독 매물을 잘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 메모를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메모를 해야 또 질문을 해서 하이닉스 18만 원. 저는 목표가 따로 정하진 않고요. 아. 어차피 고점에서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정말 명확한 신호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밀리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신호가 일단은 나올 때까지 또는 미래 밸류에이션을 좀 과하게 땡겨준다라고 하는 주가가 올 때까지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 추정치가 지금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목표가를 정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관성이 잡혔기 때문에 따라가야죠. 목표가 말고 희망가는 됩니까? 희망가? 희망가요? 희망 소비자가 뭐 이런 것처럼? 8만 8만 원? 아니요. 근데 한 번 사이클 돌 때마다 네. 하이닉스는 더블이 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2배는 보고 가야죠. 20만 20만 원까지는 일단은 봐야죠. 26만 원인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어쨌든 지금 반도체에 거는 기대가 이렇게 크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역시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수급적인 측면의 차트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